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주를 움직이는 아주 근본적인 규칙, 바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 넣고 막 신나게 운전하다 보면 연료 게이지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분명 연료가 사라졌는데? 근데 또 우리가 알기로 에너지는 그냥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그 많던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미스테리에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현상 뒤에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원칙이 있어요.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주에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언제나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 새로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그냥 형태만 계속 바꾸는 거죠. 뭐랄까, 우주가 하나의 완벽한 회계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1원 하나 틀리지 않고 딱 맞는 것처럼요. 자, 그럼 그 사라진 연료의 행방을 쫓아서 한번 자동차 엔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연료 안에는요, 분자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그 안에 에너지를 꽉꽉 채워두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화학적 위치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에너지 흐름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딱 집중해서 관찰할 영역을 정해야 해요. 일종의 무대를 설정하는 거죠. 연력학에서는 이걸 계,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무대, 즉 계는 바로 엔진 실링드 내부, 그러니까 연료가 빵 하고 터지는 바로 그 공간이에요. 그러면 그 무대, 즉 개를 뺀 나머지 우주 전체는 뭐가 될까요? 이걸 주위, 영어로는 surroundings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엔진의 다른 부품들, 자동차, 바깥 공기, 저 멀리 별까지도 전부 다 주위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우리가 딱 정한 주인공이 개, 그리고 그 외 엑스트라 전부가 주위인 셈입니다. 자, 이제 시동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한 개 안에서 연료가 폭발하면서 연소하기 시작하죠. 바로 이 순간 연료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 에너지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서 개 밖으로, 즉 주위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는 1. work예요. 이건 아주 유용한 에너지죠. 피스톤을 강력하게 밀어내서 결국 자동차 바퀴를 굴리는 힘. 바로 우리가 원했던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열, 히트입니다. 이건 엔진을 뜨겁게 달구고 그냥 주변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리는 에너지예요. 엔진 보닛이 뜨끈뜨끈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처음에 연료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변했잖아요? 그 변화된 에너지의 양은 밖으로 빠져나간 열과 일의 양을 합친 것과 정확히 똑같다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의 진짜 의미, 바로 그 우주 회계장부의 원리인 겁니다. 이걸 멋진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개의 내부 에너지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델타 E가 있습니다. 이 값은요, 개가 주고받은 열, 즉 Q와 개가 하거나 받은 일, 즉 W를 더한 값과 같아요. 그래서 짜잔, 최종 공식 델타 E는 Q 더하기 W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제대로 쓰려면 진짜 중요한 규칙이 딱 하나 있어요. 무조건 모든 걸 개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개한테 들어온 건지 아니면 개로부터 나간 건지 이 관점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개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정말 중요해져요. 자, 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면 좋은 거니까 플러스입니다. 개가 열을 흡수했다? 그럼 Q는 플러스. 주위가 개를 위해 일을 해줬다. 그럼 W도 플러스예요. 반대로 에너지가 개 밖으로 나가면 이건 손해니까 마이너스죠. 개가 열을 밖으로 내보내면 Q는 마이너스. 개가 주위에 일을 해주면 W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딱 내 지갑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돈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 똑같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일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특히 자동차 엔진 피스톤처럼 기체가 부풀어 오르거나 쪼그라들면서 무언가를 밀어낼 때 이 일의 양을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 공식이 바로
W는 마이너스 P 델타 V입니다. 여기서 P는 외부 압력이고 델타 V는 부피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요. 근데 잠깐, 저기 앞에 붙은 마이너스 부호는 대체 왜 있는 걸까요? 자, 다시 개의 입장에 되어보는 거예요. 개가 부풀어 오르면서 바깥 세상을 밀어내려면, 즉 일을 하려면 자기 에너지를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뜻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모든 게 개 중심이라니까요. 정말 기가 막히게 논리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자동차 엔진 이야기는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럼 이 법칙이 정말 어디에나 써먹을 수 있는 만능 법칙인지 한번 다른 예시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번엔 하늘을 둥실둥실 떠다니는 열기구입니다. 상황은 이래요. 열기구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 이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개가 됩니다. 이 개의 번호로 막 열을 가해요. 그럼 당연히 개 안으로 열이 들어가겠죠? 그랬더니 풍선이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바깥 공기를 밀어내요. 이건 뭐죠? 맞아요. 개가 일을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이 개의 총 내부 에너지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계산해보죠. 먼저 열, Q부터 볼게요. 번호가 개에 공급한 열이 무려 플러스 1억 3천만 줄이네요. 에너지가 개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 맞죠? 다음은 1, W를 볼까요?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서 한 일의 양을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5,100만 줄이 나왔어요. 개가 자기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한 거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최종 결과를 볼 시간입니다. 델타 E는 Q 더하기 W, 즉 플러스 1억 3천만 줄에 마이너스 5,100만 줄을 더하면 결과는 플러스 8천만 줄이네요. 최종값이 플러스라는 건 개 내부 에너지가 결국에는 늘어났다는 뜻이네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열기구가 풍선을 부풀리느라 에너지를 쓰긴 썼지만 번호로 받은 열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돈보다 번 돈이 더 많아서 결국 개라는 지갑의 잔고는 늘어난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 집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이제 여러분도 연력학 제1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연력학 제1법칙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공식은 아주 간단하게 델타 E는 Q 더하기 W. 둘째, 개의 에너지가 변하는 방법은 열이 오가거나 일을 하거나 받는 것. 딱 이 두 가지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Q와 W의 부호는 무조건 언제나 개의 입장에서 에너지가 들어왔냐, 나갔냐로 결정된다는 것. 이 개의 관점,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경을 하나 쓰신 거예요. 다음에 부엌에서 물이 끓는 주전자를 보거나 길에서 쌩쌩 달리는 자동차를 볼 때 한번 이걸 적용해 보세요. 저기서 걔는 뭘까? 주인은 어디지? 열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고? 일은 누가 하고 있을까? 이렇게요. 아마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거대한 물리실험실처럼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